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 대표입니다. 2026년도 2월 27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2월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2월 장이 마감이 됐고 이번 달도 역시나 목표 수익을 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확보한 뒤로 오늘 거래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되고 있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부터 계속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나라장이 오늘 변곡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3월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가 막판에 조정을 받았을 때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요때 흐름이었거든요. 이 당시 흐름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여기 구간에서 익절을 마무리를 하고 종료를 했는데 지금 국내장이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차긴 찼어요. 목에 차긴 차 있는데 워낙 유동성이 좋았죠. 근데 이제 오늘장은 좀 특징이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월 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2월 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월말은 거래량이 막 증액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보다는 정리하는 구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3월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월물에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다소 거래량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거래량이 직전 거래보다 확실히 떨어졌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전장 대비해서 1% 정도 조정을 받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상승분에 비하면 별로 조정받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한 거에 비하면 역시 또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브리핑에서 써드리고 있지만 계속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벌써 7조 7천억이 빠져나갔고요. 오늘만 해도. 그 다음에 거래일수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9일째네요. 9일째 시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나가는 부분을 뭐 이렇게 대수라고 말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구조에서 증시가 강하게 버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외국인이 이탈됐을 때는 확실히 힘이 좀 빠지는 성질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빠지고 있는 것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것 중에 개인 자금들은 뭐 말 그대로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고 기관 투자들의 자금도 많은 자금들이 개인들 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IRP라든지 펀드라든지 그러니까 이 주식 관련 상품들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대표적으로 연기금도 있고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국인이 막고 있다는 그런 구조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 파이가 전체 원형을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들이 차지하는 파이를 한 60% 정도를 보통 봅니다. 좀 많이 보게 될 때는 70%까지도 보긴 하는데 통상적인 아마 지금 정도 수준이면 한 65%에서 70% 수준이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자금들이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30% 정도가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투자 자금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금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뭘 의미를 하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전문가들이잖아요. 뭐 저도 전문가입니다만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일 테고 저보다 더 많은 자금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수가 높다 낮다의 평가보다는 지금 위치에서의 시장의 수익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수익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만족하고서 정리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개인 투자들이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악재고 뭐고 오늘 빠졌다고 하지만 빠진 것도 아니고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일단 무조건 올라가고 보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제 다우지수도 소폭 조정을 받았고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은 조정을 받고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극히 정상적인 구도예요. 우리가 앞서서 요 구간 작년 초 요맘때 구간대를 보면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면 한번 찍고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때도 실적 나오면 찍고 빠져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묻지마.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은 상대적 제한이 있는 유동성이다 보니까 좀 정상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처럼 밀리면 사야 돼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 현상이 있어요.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형태의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은 너무나 지금 맹목적이다. 근데 이거 맹목적인 상황에서 슬슬 외국인 투자들이 빠져나간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비유를 해드렸지만 뭐 국내장이 뭔 의미가 있냐 하시겠지만 이 구간 동작 하나에 이 동작이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마감 시간까지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수익을 내고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이 같이 되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을 좀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 일단 나스닥도 그렇지만 다우지수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계속 못 찾은 상태에서 매물 소화에 계속 치중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인데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실적의 컨퍼런스를 보려고 앉아있는 것만큼 아까운 시간 낭비가 없다. 예, 굳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해석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마 제가 볼 때 1년은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약 주문이 워낙 많고요. 예약되어 있는 주문이 워낙 많아서 그 물량들을 소진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충분히 매출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공급이 아직도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대기 매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엔비디아의 실적을 앉아서 볼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680억을 냈냐, 뭐 예상치를 초월했냐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제는 이제 프리마켓 때 시장이 올랐다가 프리마켓 이후에 시장이 좀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시세가 뛰어오른 다음에 바로 차익 실현을 바뀌는 거죠. 보시면 거래량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대감에 올라왔던 주가를 재료를 확인하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꼭 악재가 있어서 팔았다라는 건 아니죠. 이게 뭐 악재가 있어가지고 얘를 밀어버려야 되니까 매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의 섹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한 거겠죠. 뭐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금들이 재료가 끝나니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밝혔던 것처럼 뭐 아직 뭐 중국에 대한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다 뭐 등등등 이런 우려감이 전혀 아니라 재료가 소진이 끝났으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뭐 매번 그럴 거예요 한동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장 앉아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저는 요즘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하면 저도 구경했거든요. 이제 안 봅니다. 굳이 안 봐요. 그냥 결과치만 봅니다. 예, 그걸 앉아서 안 봐도 매매하는데 지금 지장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틀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볼 때 제가 평가를 해서 보자고 하면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현재 이 AI 쪽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비용 문제인데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투자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투자가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시장에서 기대할 만큼의 수익치를 줄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컨프로스콜에 대해서 뭐 매출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줄 만한 다 했는데. 썸머리한 거 봤더니 별 다 해줬는데 볼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빠지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시장 빠진 이유를, 종목 빠진 이유를 말을 못 붙인 거 갖다 붙인 거예요, 기자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버블론, 그다음 비용론, 요 부분에 대한 싸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실체이고요. 실체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맹공을 하고 있는 전 세계, 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중에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에 매달려서 달리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미친 듯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패권 전장에서 한번 밀리면 진다라는 생각이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이 상상 초월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한번 또 무너져 버리면 그 현상은 말도 못하는 도미노를 만들어낼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이 일순간에 나타났던 부동산 위기론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돼서 미국 경기가 폭삭 망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전 세계 주식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까? 철거가 안 됐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건물은 철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는 쓰지 않고 9세대가 되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입니다. 건물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막대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계속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용적 이슈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흐름 속에서 시장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이번 달 매매는 뭐 사실 명절이 있어서 제가 뭐 지난달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방금 했던 것도 같이 올려놨는데 지난달은 사실 수익이 워낙 잘 났고 지난달엔 수익이 워낙 크게 났고 뭐 보통 수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달은 제가 특히나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 명절이 딱 끝난 이후부터 매매를 굉장히 좀 소홀히하게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꼴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네, 수익과 여부를 떠나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꼴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뭔가 다이나마이트가 있을 듯한데 이게 빠진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빠진다의 논리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은 다시 오른다의 논리가 될 수도 있어요. 행보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지금 미국장은 행보한 지가 이제 3개월이 돼갑니다. 고점을 찍어놓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의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미국 쪽에 좀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주간에는 국내장이 묻지마 투자, 솔직히 전 국내장 지금 묻지마 투자라 봅니다. 네, 저를 욕을 하실 줄을 모르고 아마 실효율을 또 신나게 누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장은 묻지마 투자인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지금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폭풍을 한번 맞아봐야 아는데 저희처럼 이걸 좀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뭔 느낌인 줄 알거든요. 이걸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아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막 밀어붙이기 바쁜데 그 밀어붙이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위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힘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드랍 다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관점이 있긴 한데 이 AI 버블론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실은 못 올랐을 뿐이지 빠지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 왜 이렇게 같은 구간 안에서 함축적으로 움직이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진입 판정을 좀 하기 위한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진입 판정. 진입 판정.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퓨리오사 AI라고? 예전에 메타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데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퓨리오사. 이 퓨리오사 AI를 메타가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뭐 검색 안 해볼게요. 제 기억으로 1조 2천억에 여기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퓨리오사 AI에서 이걸 거절했습니다. 이거 순수 국내 기업인데요. 이 퓨리오사 AI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엔비디아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AMD 이 대표님이 알기로는 AMD 출신이시거든요. 처음 회사가 삼성전자 나오신 것도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칩과 이렇게 놓고 똑같이 봤을 때 예전에 이제 대회에서 성능이 좀 더 월등보다는 좋게 나온 것을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 소비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칩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큰 문제와 부담 중에 하나는 전력이잖아요. 이 전력과 발열이거든요. 이 전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제로 저희도 서버 PC를 2대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전력이 먹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퓨리오사 AI가 하는 일은 같은 칩과 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력 소비를 더 낮추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업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있고 1조 2천억에도 안 팔았으니까 거의 2, 3조 이상의 지금의 평가 가치를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엔비디아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전력,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갈수록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지금 뒤떨어질 줄 모르겠지만 전력 소비가 적게 된다. 결국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비용 문제가 말같지가 않거든요. 전기료가 산업전기라 할지라도 전기료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이 계속해서 혼도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뭐 워낙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시장이나 우리 시장 쪽에 돈이 많이 몰려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이런 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에서의 지금 싸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잇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메이드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3월 달엔 아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저는 사실 2월 달에 한 2월 말경 정도 되면,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추세의 윤곽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제가 이번 달 내내 이 자리에서만 매매했어요. 지금 이번 달 내내 지금 이 자리에서만 계속 매매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요 구간을 어느 정도 탈피하는 동작이 3월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의 이제 문제라기보다 지금의 이제 시장의 향방에 가장 결정적으로 줄 것은 아시아장이 될 거예요. 사실 아시아장들은 특히 빠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지수가 빠질 만한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각 기업에서도 현재 벌어들였던 주가의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새만금 투자한다고 하고 각각 투자량을 높이고 있긴 한데 결국 엔비디아와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여기서 발생된 주식에서 나타난 수입으로 기반으로 해서 다른 투자들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서 결국 시장은 비용에 대한 또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연 그 기업 중에 어떠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인지 결국 이제 생존론의 생존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이러한 싸움들을 아마 시장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좀 무난하게 마감이 됐습니다만 아마 3월달은 크게 아마 시세가 좀 변화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오늘 우리나라 장이 소폭 빠지긴 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추세가 바뀌었다 말았다 오도방정 떠는 것은 좀 웃긴 얘기일 것 같고
대신 우리나라 장도 뭐 아실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오버슈팅이죠. 오버슈팅입니다. 지금 오버슈팅 단계인데 이 오버슈팅 단계를 얼마나 완만하고 부드럽게 이걸 완만하고 부드럽게 소화를 하는 것이 결국 능력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완만하고 부드럽게 잘 커버링 할 것인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시장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2월 달에도 저희가 좀 결과치가 나쁘지가 않았고, 2월 달에도 결과치가 나쁘지가 않았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뭐, 사실 뭐, 매달 수익이라 저희가, 뭐, 매달, 뭐, 보여드리는 것처럼 매달 수익 중이라서, 뭐, 이 부분에선 특별하게 뭐, 언급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대박이란 말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 제가 옛날에 혼자 매매할 때는 하루에 1600만원씩 수익이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까질 때도 하루에 1600만원, 3600만원씩 까먹어요. 사실 이제 그런 매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피가 말리니까 오래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루트를 바꾼 게 이제 차분하고 안정적 수익의 꾸준함을 모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고, 뭐 2월 달에 체험하셨던 분들 이미 충분히 또 체험하셨을 것이고, 3월 달에 또 예약되신 분들 또 예약에 3월 2일부터 또 제가 진행해 드릴 건데, 아마 저희가 4월 달부터는 아마 대폭 가격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폭 가격 인상이 있을 예정이라서, 왜냐면 뭐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에 대한 또 처우도 좀 변경을 줘야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대폭 4월달, 3월달까지는 관계가 없고 4월달에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상되기 전에 빨리 참여하셔야 기존 형태로 잘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경험해 보시고, 또 실시간 동안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영상 보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를 남겨서 예약을 남겨주셔야 순차적으로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일매일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상담이 너무 밀려서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과 스킨십하고, 저희가 무슨 영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파생 투자자를 생존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너무 허구적인 부분이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저희 패밀리가 되셔서 또 저희와 모토가 같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저희 같은 수익을 창출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화면 좌측에 있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면서 해당 부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달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3월 1일 날은 제가 휴방이고 3월 2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